예, 이제 오늘부터 11강으로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좀 생소하죠? 근데 이 경제학을 이렇게 배우면은 경제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을 해 나갔는데 사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생각하는 방법을 이제 올바로 배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경제학에 관련된 것들은 간간히 나오지만 자꾸 경제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연구하는 방법은 그냥 경제학을 연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점들의 즉 연구 방법, 이거는 우리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세상을 보는 방법, 이 세 가지 어떤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마지막까지 들으시면은 아마 앞으로 살아나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경제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이 강의는 처음 인문학에서,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서 경제학이 시작한다고 봤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인문학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말은 여기서 배운 경제학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우리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제 어, 사실 커먼스 이성적 가치를 배우고 그와 함께 제도경제학의 가치론을 이제 종합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호모 사케르라는 얘기도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경제학은 인문학적 질문을 반드시 던지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이 가르치는 경제학에서는 이 인문학적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죠. 자, 그런데 우리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인문학적 질문이 뭐 몇 개,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야말로 철학적인 질문을 경제학자들이 던지는데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이 나오면서 경제학파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런데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은 쾌락으로 산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은 물질로만 산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했죠. 이 과정에서 보십시오. 뭘 계속 추방하고 있습니까? 도덕성이지. 인간이 정말 도덕적으로 살고 또 정치적으로 살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는 게 사실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모습을 계속 추방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 비해서 비주류 경제학자들, 특히 제도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도덕과 더 나아가서 비경제적 요인들을 추방하려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응해서 도덕을 포함하고 더 넓게는 비경제적 요인들을 경제학 안에 어,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로 대항을 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경제학은 가치 판단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 판단은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판단 기준으로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뭐 쫙 정리한 게 저번 시간에 나왔을 거예요. 그 봅시다. 그죠? 최종 173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173페이지 이게 이 그림이 나오죠. 이게 바로 제도경제학의 가치 판단 기준인데 결국 그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비경제적인과 또 도덕적 판단을 추방하려고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응해서 이러한 가치 판단 기준을 경제학에 남겨두고 계속 그걸 함께 연구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이제 강의를 큰 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도 경제의 가치 판단으로서 이제 제일 첫째는 뭡니까? 존 듀이의 프래그마티즘 도구주의로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이 한쪽으로는 베벌렌의 도구적 가치로 분화되고 또 하나는 커먼스의 이성적 가치로 분화됐다 했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는 커먼스의 이성적 가치를 공부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자연과학 질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문학적 질문을 이렇게 한번 시간을 들여서 요약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바로 인간을 교육하는데, 바로 대학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교수들의 어떤 그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가? 결국 인간은 경제적인 존재,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당신은 그렇다 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두 가지로 분화된다고 했죠. 하나는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죠. 즉 그 말은 자기의 성공과 이익 외에는 앞도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거기에만 치중을 하는 사람이죠. 아주 냉철한 지성인으로 그 얘기되지만, 사실은 냉혈적인 인간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부분의 그 노동자나 서민들 빈곤의 상태, 즉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더욱더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이탈리아 철학자가 역사적 그 연구를 통해서 밝히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호모 사케르라는 죄수로서 이제 표현된다고 했죠. 호모 사케르는 저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죄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말은 인간들은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하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냥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만 사는 것이 무서운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뭐로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먹고 살기에 바쁜 우리 모두가 그래요.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호모 사케르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성찰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가 177페이지까지 한 얘기인데, 진영 논리는 나쁜가는 177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학습 목표가 이제 닫힌 개와 열린 개인데, 교과서 지금 조금 제가 잘못 이렇게 그림을 사진을 찍었어요. 저번 거고 이제 180페이지까지 붙어 들어갑니다. 진화하는 좋은 삶,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요래 보이죠? 180페이지가 되죠.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린데, 이렇게 요약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신 오늘 내용은 조금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이제 그 자연과학적 질문입니다. 관련된 자연과학적 질문은, 먼저 우리가 본 게 사실 자연과학적 질문에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원인의 수는 몇 가지인가, 원인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고 봤죠. 일원론. 그렇죠? 그리고 일원론이니까 그 외에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적 요인밖에 없고, 그 나머지 비경제적 요인은 정치적 요인, 사회적, 그다음에 문화적, 도덕적 요인, 이런 것들은 경제학과 전혀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분법으로 이제 설명했다고 했죠. 그 관계가 없다고 본 거예요. 자, 거기 비해서 제도경제학은 다양한 원인들, 다원론, 이 양자들, 이 다원론이, 그죠?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죠.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와 함께 또 상호작용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의 대목인 피드백을 한다고 했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질문할 그 자연과학적 질문은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즉, 그 결과는 하나밖에 없는가? 결과가 하나밖에 없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과는 확실한가? 어? 그렇게 예상한 그 결과가 그대로 확실한 것으로 나올 것인가?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 경제라는 체제가 있는데 이게 그 경제란 체제를 만드는 것은 바로 원인들의 관계들이죠. 이 인과관계가 이 외부 조건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인가, 열려 있는가, 아니면 닫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것이죠.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또 어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학자마다 서로 또 다른 답을 내리면서 경제학파가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이런 논법에 대해서. 자, 볼까요? 먼저 이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1원론과 2분법. 이거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인과관계죠. 밑에 이제 그림이, 우리가 본 그림입니다. 그림 3-2. 자, 보세요. 경제적 요인과 그다음 밑에 빨간 줄로 쫙 쳐 있죠. 그 말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본능적 요인과는 서로 차단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경제적 요인은 바로 경제적 결과, 즉 경제적 요인의 경제적 결과를 낳는 것은 경제적 요인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딱 보니까 경제적 요인과 경제적 결과가 하나의 체제를 이루는데, 그죠? 근데 그 체제 바깥에 있는 거죠. 정치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본능적 요인은 이 경제적 시스템과 아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는, 즉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바라보는 경제 시스템은 바로 닫힌 계입니다. closed system이라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까? 비경제적 요인으로부터는 차단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걸 닫힌 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닫힌 계는 경제적 시스템에 비경제적 요인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본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하죠. 모든 것이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닫힌 계이기 때문에 이 경제 체제는, 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려면 적어도 외부 충격이 있어야 될 건데 외부 충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변의, 변하지 않는 메커니즘, 기계 체제가 되는 겁니다. 메커니즘은 기계 체제라는 거예요. 이걸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 다시 이제 3-2 그림을 다시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림을 볼까요? 대신에 이제 총체론은 어때요? 총체론은 보세요. 이 제도경제학의 그 인과관계인데, 경제하고 경제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경제가 바로 정치, 사회, 기술, 본능,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만 몇 가지만 해놨습니다. 이 비경제적 요인과 경제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죠. 닫혀 있지 않고 경제체제는 비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경제학자들은 경제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닫힌 개라고 보지 않고 열린 개로 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바로 비경제적 요인들이, 자, 경제적 결과를 낳았는데 이 경제적 결과가 비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도 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 자체가 돼요. 전부 아까처럼 불변의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합니다. 자주 변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려서 열린 계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열린 계이기 때문에 혹은 메커니즘이 아니라 오가니즘, 즉 유기체를 형성한 겁니다. 자, 차이가 나죠? 자, 이걸 이제 이 닫힌 개와 열린 개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 위에 있는 얘기가 그림이 이제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이를 한번 볼까요? 신고준주의 경제학의 닫힌 일원론이죠. 닫혀 있으려면 일원론적 인과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 닫힌 일원론적 인과관계 속에서는 메커니즘이 자, T년도 밑에 있죠. T년도에서 T 플러스 1년도. 그 말은 그 T가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 때, 자,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 시스템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메커니즘 1, 100년 후의 메커니즘도 1, 변하지 않았죠. 불변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의 자본주의는 영원 불변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도경제학은 바로 총체론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바라본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 T년도에서 T 플러스 1년도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기체 1이 T년도였다면 T 플러스 1년도가 되면 유기체가 이렇게 다시 바뀌는 겁니다. 유기체 2로 바뀌어 버리겠죠. 자, 보세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일원론과 닫힌 기계체제로 보면은 시간이 지나도 경제체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 대신 제도경제학처럼 총체론적이고 열린 경제체제로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경제체제는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불변의 경제학이고 제도경제학은 변화의 경제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변화란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네, 이때 이제 이게 유기체는 그래서 법칙적으로 여기서 진보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진화합니다. 자, 좀 이따 볼 거예요. 이제 그게 다음에 나올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변화하느냐 하는 것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이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죠? 그 요인들끼리 어떻게 막 서로 기계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건 아니죠. 그 요인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들이에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죽어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를 생각하는 인간들의 의식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있죠. 여러 그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변화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유기체가 그러면은 변화를 하는데 어떤 결정된 목적을 향해서 변화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꼬린될 지점이 먼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서 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더 나은 상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건 좋은 목적이라. 이런 걸 우리는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즉, 진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법칙에 따라서 목적을 향해서 그 법칙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살아봤지만은 우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더 많죠.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그런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목적 없이 나아가는 거, 변화하는 거. 이걸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앞에가 진보는 프로그레스고 진화는 이볼루션입니다. 알겠습니까? 진보와 진화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의 결과는 어때요? 뭐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진화의 결과는 다양하고 불확실하지만은 진보의 결과는 하나이며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진화의 최종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아까 본 여러 가지 이질적 행위자, 한 사람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어떤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본능의 소유자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죠. 이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즉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투쟁하고 토론하는 그 과정에서 그 결과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이제 문화적 존재임을 활용해 가지고 인간을 뭐로 호모 에코노미쿠스, 소시오패스, 호모 사케르로 교육하고 있지만은 제도 경제학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보시오, 소시오패스, 호모 사케르 또 어디 있습니까? 깨어있는 시민, 이 다양한 이런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본주의는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볼 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가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엄청 공부를 열심히 잘 가르쳐서 성적을 좋게 주리라고 목적을 가졌습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이거 뭐 수업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지금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돼요. 그래서 목적을 바꿔야 돼요. 왜? 여러분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 열심히 하는 학생만 있다. 이러면은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린 진보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또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교수님도 목표를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의 막 싸움도 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또 대화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이 자본주의도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화합니다. 자,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요, 부등호가 있죠. 깨어있는 시민이 호모 에코노미크스, 소시오패스, 호모 사케르보다 더 많으면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기체가 유기체 2-A로 진보하게 되겠죠. 좋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호모 에코노미크스, 소시오패스, 호모 사케르가 부등호가 보세요. 깨어있는 시민보다 더 많으면은 이게 역사는 퇴보하게 됩니다. 유기체 여기 2-B로 시간이 지나면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가 유기체 2-A로 진보할 것인지 유기체 2-B로 퇴보할 것인지 이건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도 없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답이 없지만은 답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우리 삶이 참 전체가 아름답게 된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시민들이 많이 나와주면 가장 기쁠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경제, 즉 우리가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앞에서 정치 경제의 국민적 체제라고 얘기했죠. 이 국가경제도 바로 이런 방식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정말 깨어있는 시민, 즉 우리의 이거 훌륭한 본능에 따라서 도덕적 삶을 가진다든지 공공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은 우리 사회는 좋은 삶으로 진보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기적이고 오로지 냉혈적인 인간, 그다음에 애석하게도 그죠,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호모 사피르들이 많으면 우리 자본주의 체제는 유기체 이비처럼 이렇게 퇴보하고 말 것이죠. 이제 한국 경제도 이렇게 변합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내립시다. 결국 자연과학적 질문에 대한 제도경제학적 대답은, 즉 여러 가지 오늘 결과와 관계의 개방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이런 결과는 유일한가, 다양한가, 확실한가, 개방적인가, 이런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을 내린다고 했죠. 제도경제학은 결과는 유일하다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대해서 결과는 다양하다. 그 다음에 결과는 확실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확실한 결과가 있다고 봤는데, 여기서는 불확실하다 본 거죠. 그 다음에 관계는 얼마나 개방적인가에 대해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닫힌 게라고 봤지만 제도경제학은 열린 게라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답을 내리다 보니까 자본주의 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주어진 결정된 목적을 향해서 막 법칙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 없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진화하고 있는 경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진화하는 경제를 좀 더 좋은 경제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퇴보하게 만들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경제학에서 주체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부각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이 돼서 우리 한국 경제에 큰 진보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